오창흑 수기리의 소각장 논란, 또 네. 북이면 주민들의 건강 영향 문제. 청주시에서 지금 운영 중인 소각장이 총 17개나 돼요. 전국의 18%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울산광역시 소각 용량이 하루에 850톤이랍니다. 우리 청주가 지금 뭐 1,400톤이다. 민간업자들 처리하는 게 하루에. 결국 청주시가 쓰레기 소각장 최악의 도시가 돼버린 거죠. 행정은 뭐 했고 정치는 뭐 했고 단체들은 뭐 했는지. 소각업체의 인허가를 남발하고 증설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육과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죠. 이게 지금 승인이 뭐 사실 조건하고 동의, 사실상 승인 아닙니까? 예. 규제력이 없는 조건을 달아버렸어요. 이 정도면요 손 잡은 거예요. 이거 손 잡은 것 같은데. 한법이 재직하던 양반이 그걸로 또 뭐 그 폐기물 업체 들어갔다면서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 판입니다. 오늘 홍승목 대표님, 최용현 변호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쓰레기 얘기를 오늘 하려고 그래서 그런지 막 머릿속이 온통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아, 오창흑 수기리의 소각장 논란, 또 네. 북이면 주민들의 건강 영향 문제, 예. 지역이 시끄러운데요. 이 수기리 소각장 얘기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조건부 동의를 해주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야, 이거 예상 어떻게 외였죠. 예상 외. 해결을 해야 될지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지금 분노를 하고 계시고, 행정은 뭐 했고 정치는 뭐 했고 단체들은 뭐 했는지 한참 시끄럽습니다. 그렇죠. 모든 관계된 분들이 지금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는. 아,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참 오늘 심도 있게 관련 얘기들을 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 판 출발합니다. 첫 번째 주제, 북이면 소각장 논란입니다. 지난 이제 어쨌든 2월 10날, 10일부터 이제 조사를 시작을 한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에 그동안 소각장 논란 얘기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이 방송에서도 많이 다뤘죠. 많이 다뤘죠. 그렇죠. 잘 모르는 시청자분들도 계시고 조금 중간에 정리가 안 되는 분들도 계셔서 우리 정리의 정석 최 변호사님께서 지역의 소각장 논란 얘기 잠깐 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가끔 놀라셨잖아요. 미세먼지 최악의 도시가 청주라고 했는데 사실은 쓰레기 소각의 최악의 도시가 청주이기도 하거든요. 예. 청주나 과거 청원군이나 청주시가 국토의 중앙에 있다 보니까 쓰레기 처리업자들이 그 소각업자들이 그 운반상의 수익성이 상당히 좋잖아요. 또한 접근성이 좋아서 지역 인근에 공장들이 많이 있어서 소각 폐허를 이용하는 업체들도 많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업자로서는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 논한 지역이죠. 수익을 이중으로 가져올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또한 예. 그동안 행정기관에서 신규나 쓰레기 소각 시설이나 매립 시설에 대해서 신규나 뭐 증설을 예. 거의 마음대로 해주다 보니까 아. 결국 청주시가 쓰레기 소각장 최악의 도시가 돼버린 거죠. 아, 이 지금 저 주민들의 원망의 목소리가요. 국회의원서부터 뭐 지역의 무슨 단체들까지 그동안 뭐 했는지 어쩌다가 여기까지 우리 지역에 오게 됐는지 원망의 목소리가 많아요. 그 쓰레기 매립장이 하도 이제 땅을 구하기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소각장을 많이들 한때는 선호를 했습니다. 예. 맨날 땅을 구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발하고 하다 보니까 매립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좀 태우자 이제. 아니 그러면은 좀 골라서 태우는 게 그 사용 연한을 좀 늘릴 수 있는 매립장의 그런 또 그 좋은 방법도 되고 해가지고 한동안은 굉장히 그게 선호를 했어요. 소각장을. 소각이 그러다가 선호된 방법. 90년대 후반쯤 됐나요? 갑자기 이제 그 소각장이 많이 생기니까는 다이옥신 1급 발암 물질이 그렇죠. 나온다 해가지고 그 거기에 대한 또 충격이 해서 좀 주춤하나 싶더니 좀 잠잠해졌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최근 또 뭐 이제 그 초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지역의 현황은 어떤가 알아보니까는 이거 소각장이 또 이렇게 많네요. 주민들. 북이면에 특히 또 이게 제가 이제 현황을 좀 말씀드린다고 하면 예. 현재 이제 청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각장이 두 곳하고 그다음에 기업체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또 소각장이 따로 있거든요.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되는 게 중간 처리업 소각업자들 이 사람들이 문제인데 청주시에서 지금 운영 중인 소각장이 총 17개나 돼요. 근데 이 중에 특히 이제 문제되는 게 중간 처리업 소각장인데 6개 민간업체가 지금 영업 중이고 이게 하루에 처리되는 용량이 1,000톤이 넘어요. 이게 전국을 대비해 보면 전국의 18%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청주에서 이렇게 많이 전국 최악의 쓰레기 이제 소각장 도시가 돼버렸는데 특히 중요한 게 이제 그 북이면이에요. 최근에 이제 문제됐던 북이면 지역이 있는데 네. 여기는 반경 2km 내에 3개의 소각장이 있거든요. 네네. 전국 최악이죠. 거기다가 그 2km 내에 또 하나의 소각장이 신설된다는 거죠. 그 객관적인 자료를 봐도 나타나는 게 뭐냐면 최근 10년 사이에 북이면에서 60여 명의 주민들이 암으로 다 사망을 하셨거든요. 현재도 45분의 주민들이 지금 암 투병 중이고.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쓰레기 소각장과 그 건강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북이면 주민들은 지금 직격탄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 변호사님 말씀 이 부분 때문에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해서 지금 2월 10일부터 이제 올 12월까지 조사를 할 거고 관련 조사를 내년 2월에 발표를 하겠다는 이제 얘기인데요. 이게 사실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면 엄청난 큰 일이지요. 후폭풍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 의대 이제 예. 충북 이 청원 주민 이제 북이면 주민들이 이렇게 이것도 뭐 행정기관에서 그 뭐 의뢰한 것 같지도 않고 주민들이 와우성하고 하니까는 이제 환경부하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그러면은 한번 그 건강 조사 해보자라고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사실. 주민들이 할 예? 얘기냐고요. 사실 또 이것도 보면 지역에 국회의원도 계시고 시 당국도 있고 한데 시당국도 있고요. 시의원들도 있고 한데 주민들이 얘기해가지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또 주민들이 불쌍한 거죠. 그 예? 주민들이 불쌍한 거예요. 아니, 근데 어떻게 대표님 이쪽으로 갈 계획이 계시다면서요? 글쎄 저는 북이면 앞으로 이제 쪽으로. 북이면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사실 그 행정기관에서 이런 내용들을 뭐 어떻게 관리를 뭐 잘 했을까 하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만 사실 또 이렇게 많이 북이면에 이런 소각장 시설이 있다는 것도 저는 최근에 좀 알았습니다. 아, 지역에서 30년 기자 생활을 하셨는데 아니 그러면 이렇게 지금 상황이 노출됐으니까 들어갈 계획이 리턴되거나 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까? 아니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이런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해소하겠다. 그 주민들과 함께 이런 그 잘못된 이런 그 환경 문제라든지 지역 소각장 의원 문제 그쪽으로 또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적극적으로 이제 그 나서야 되겠죠. 제가 들어가면. 사실 이제 북이면에서만 처리되는 게 하루에 500여 톤을 처리되거든요. 하루에 500여 청주시 톤이요? 전체가 이제 1천여 톤인데 사실은 이건 절반. 공식적인 통계예요. 진주산업 행정소송에서도 밝혀졌지만은 예. 신고는 그렇게 해놓고 예. 과다 그 소각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엄청나게 떼는구나. 제대로 이제 규제도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객관적인 수치는 제시할 수 없지만은 예. 500톤, 1000톤 이 훨씬 이상을 많을 거다. 소각하고 있을 겁니다. 최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그 세 군데 업체 예. 운영 중인 세 군데 업체 한 개 업체는 여긴 정말 그 시에서 그 허가 취소까지 시켰지 않습니까? 세 군데 중에 한 곳. 예. 허가 난 것보다 과다하게 태우고 그리고 그 다이옥신 배출 허용 기준도 지금 5배 넘게 초과된 적도 있고 그리고 2016년 이게 2017년 사례인가요? 그런데 16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어서 종래는 이제 시에서 허가 취소를 해버리니까는 여기서 이제 해당 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소송에서는 또 졌어요. 성주시에서. 이 행정소송 가면 또 의외로 그 폐기물 업체들이 승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예. 인허가와 주민들은 관련해서는 폐기물 소각 업체, 이 환경 오염 업체들이 노하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요. 일반 공무원들이나 언론이나 이런 데보다 노하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아주 구멍들을 잘 알아가지고 행정기관에서 승소한다는 것도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기관에서 실제로. 근무하다가 뭐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노하우를 더 알긴 알겠죠. 그리고 또 해당 예. 지역에서 또 다른 업체는 최근에 소각시설 증설하겠다. 대폭 증설하겠다. 뭐 얘기로는 일처리 용량 480톤이면은 지금 뭐 기존 게 540여 톤인데 480 이게 뭐 도 작년 7월 기준이긴 합니다만 울산광역시 그 광역시에서 민간업자들이 처리하는 소각 용량이 하루에 850톤이랍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광역시에서요. 우리 청주가 지금 뭐 1,400톤이다. 민간업자들 처리하는 게 하루에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이 한 개 업체에서 이 뭐 480톤을 한다. 이거는 그러니까는 허가해주는 말이 안 되는데. 얼마나 여기 지역 주민들을 참 알기를 우습게 예? 하는 거죠.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행정기관도 그렇고 요새 뭐 청주시에서 어쩌고저쩌고 뭐 뭐를 한다고 그러는데 뭐 거기도 할 말은 없는 거고.
폐기물을 소각을 하면서 나오는 열을 이용하는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죠. 뭐 접근성도 좋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소각장이 우리 지역에 많다고 그러는데 이 원인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원인들 때문에 기인이 됐을까요? 궁극적으로는 행정기관 잘못이죠. 그 통합 이전에 청주시, 그 통합 이후에 청주시, 예. 청주시와 청원군에서 그동안 뭐 소각업체를 인허가를 남발하고 증설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묵과회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죠. 폐기물 업자들이 자신들의 그 비용으로 들여야 되는 것을 외부적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면서 돈을 번다는 거, 그건 경제학적으로 외부 불경제 효과라는데 예.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건 본인이 마음대로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할 수는 없죠. 예, 개인의 예, 이득을 예, 취한다는 건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걸 규제하는 것이 행정기관이어야 됐는데 그동안에 청주시나 청원군은 그런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던 것이죠. 못했다. 이 반입량 자체도 말이에요. 예. 이게 허가 조건에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상에 이런 혐오 시설 허가 내줄 때는 공무원들이 엄격하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단속도 해야 그러면 그 모니터링을 또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은 꼭 사후 약방문식으로 뒤에 가서 수습하려니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우리 북이면 주민들의 입장은 지금 뭡니까? 주민들은 이제 건강영향평가에서 제대로 본인들이 피해를 입은 것이 입증이 되기를 원하고 있겠죠. 시도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이번에 제대로 좀 규명이 되길 시도 원하겠죠. 조사팀이 지금 꾸려졌고 그렇죠. 2월 10일부터 시작됐고요. 환경부하고 그 국립환경연구원인가 거기서 용역을 줬죠. 용역을 줘서 1년 동안 조사를 그렇죠. 해서 충북대 산학협력단에서 이제 그 김용대 교수가 어차피 국가 암통계 분석을 했기 때문에 예. 그 환경부에서도 그 가까운 충북대 산학협력단에 조사를 해봐라 해서 지금 이제 착수가 됐죠. 그래서 올 한 해 12월까지 조사를 해서 내년 2월쯤에 결과를 발표하겠다. 이것은 소각장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 정부의 첫 번째 건강 역학 조사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런 의미를 둘 수 있고 우리 그 소각장에 대해서 과연 이런 그 무법천지 비슷한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의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만시지탄이죠, 그야말로. 조사를 딱 북이면 지역 주민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비교 대상도 필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인접 지역 그렇죠. 그렇게 하고 1,500명 대상이죠. 미원면하고 그리고 미원면하고 저 진천 2월, 2월하고 공장 밀집 지역 또 공장이 없는 미원면. 우리 행정 국가에서는 그럼 미 주민들에게 어떻게 그러면은 피해 보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줄 것인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지난한 문제예요. 이게 일단은 세월이 뭐 오래 걸려요. 환경오염이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법적으로 그렇죠. 입증한다는 건 상당히 지금 홍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한 과정이 되겠지만은 예. 그렇다더라도 끝까지 이걸 추궁해서 그 해당 업체하고 행정기관한테 책임을 묻는 그런 지난한 노력은 계속 돼야지 될 것 같아요.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어떡하고 지금 아파서 좀 심각한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떡하냐. 아니, 소각장 관련해서 어차피 정부에서 지금 건강조사 한다는 건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걸 사실 자치단체에서 해야죠. 그리고 예. 지역국회의원은 뭐 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를 갖다가 자기 지역구 주민들이 이런 고통받고 있는데 법제화를 해도 벌써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의 희망 또 홍 대표님께서 북이면으로 들어가신다 그러니까 또 결과도 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요새 너무너무 시끄럽습니다. 저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좀 개인적으로는 궁금한데요. 금강유력 환경청 왜 소각장 신설을 승인했나 이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승인이 뭐 사실 조건부 동의 승인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데요. 대개 어떤 시설 같은 거를 설립을 하거나 하게 되면 사전 조건, 사후 조건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이렇게 붙잖아요. 조건부 동의라면 거의 사실상 승인 아닙니까? 조건이 이겁니다. 환경 영향 저감 방안을 사업 계획에 반영을 하라. 당연한 그다음에 거고.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사전 대책을 세워라.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주민들과 갈등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라. 뭐 이런 거 등등이거든요. 이게 과연 규제력이 있는 조건이 될지 이건 조건도 아니죠, 사실상.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누구라도 해야 되는 거죠. 업자라고 그런다 그러면. 그리고 환경영향 평가라는 게 요새는 안 그렇겠죠. 설마 옛날에는 이 정도면요 손 잡은 거예요. 이거 손 잡은 것 같은데. 환경영향 평가는 물론 뭐 이제 사전 예방적인 차원도 있고 뭐 사후 관리 측면도 있는데 예전엔 그랬어요. 뭐 지금은 안 그렇다고 저는 믿고 싶은데 네. 환경영향 평가서가 있으면은 다 그 지형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 다 달라야 돼요. 그렇죠. 당연하죠. 딱 모범 답안이 있어요. 이거 한 장 딱 갖고서 저쪽 이 비슷한 사례네 딱
이거 베껴서 갖고 가는 거예요. 일단 지역의 정치인들이나 시나 언론들은 감사원 감사가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그 ESG 청원이 예.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사 청원을 해서 감사원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고, 예. 뭐 검찰 조사도 진행 중이고, 예. 시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근 지역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이면에 건강영향 평가도 진행 중이잖아요. 네. 이 결과가 나온 후에 승인을 하든지 마든지 그렇게 검토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금강유역 환경청 말은 그거예요. 이러한 지금 얘기하는 사안들이 승인을 거부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소각장 업자도 민원인인데 민원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런데 거기 재직하던 양반이 그걸로 또 뭐 그 폐기물 업체 들어갔다면서요.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금강유역 환경청이 그 이름에 이제 환경 이름을 달고 있잖아요. 근데 환경보다는 기업체 편을 너무 많이 들어줘서 차라리 금강유역 환경청에 환경자를 빼는 게 적절한 것 같고, 금강유역청 또 하나는 이렇게. 그 책임자들이 가만히 보면 있잖아요. 우리 지역 선거 있잖아요. 총선이나 지방선거에 그 책임자들이 출마하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지금까지. 이게 있을 수 있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김종률 청장 이름이 김종률인가요? 이름을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하여튼 이분이 조건부 동의를 하는 이제 그 와중에 이제 굉장히 저 심사숙고했다는 표현으로 돌다리도 두드려 가는 심정으로 했고,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니 주민 불편이나 저기가 크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업체를 위해서 이 돌다리 쿵 놓고 돌다리를 놔주는 거겠죠. 지금 뭐 감사원 감사라든지 뭐 검찰 조사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오창 후기리 쪽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소각장 설치, 그리고 이승훈 전 시장의 그 비밀 협약건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 과연 그 문제와 관련해서 금품을 살포를 했냐 여부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미세먼지 청주시의 미세먼지 특위에서 행정사무감사 이 문제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한 70여 명 부른대요. 그렇죠. 전현직 이게 이제 공무원. 지금 홍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전임 이승훈 시장 때부터 문제됐던 거예요. 예. 그 해당 업체 ES 청원이라는 업체하고 비밀 협약을 맺었죠. 비밀이라는 건 뭐냐면 외부에 공표하지 않는다는 협약을 내면서 그 사업장을 소각장을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오창 시내에 있는데 그것을 다른 지역으로 청주시의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면 행정적으로 막대한 지원을 해주겠다. 대신 이런 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외부하지 공표하지 말라는 비밀 협약을 맺었던 것이 지금 와서 이제 문제가 터진 거죠. 당시에 그렇죠. 그 업체가 지금 와서 후기리에 소각장을 증설하겠다. 그때 약속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증설하겠다니까 이제 업체 문제가 된 입장에서는 거죠. 당연한 권리 주장이고요. 아니 뭐 비밀 협약 당시가 뭐 후기리 쪽으로 이제 그 공모 사업으로 그 이후에 진행됐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타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이 아마 포함이 돼 있던 것 같아요. 비밀 협약. 청주시 타 지역. 설마 7km 떨어진 후기리로 갈 거냐고 생각을 아니 못한 어디나 바가 가도 없지 똑같아요. 않았나. 청주시내 관내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어디로 가도 문제는 근데 거기 또 발생하는데 너무 가까운데 또 당시 이제 이 문제와 들어가지고. 관해서 우리 한판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잖아요. 당시 모든 시민들은 지붕형 그 매립장, 청주시에서 제2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는데 지붕형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랬죠. 환경오염을 좀 그렇죠. 막기 위해서. 광역 근데 매립장 만들 이승훈 때. 시장이 일방적으로 노지형으로 그냥 밀어붙였잖아요. 그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이걸 만약에 지붕형으로 만들면 그 업체가 들어올 부지가 거의 부족하다는 거였잖아요. 그 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또 그 옮겨가잖아요. 그럼 오창 시내에 있는 부지를 사주는데 청주시에서 처음에 100억에 사준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 시위에서 문제 제기하니까 바로 다음 날 바꿔서 그럼 44억에 사줄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놀아놨었어요. 그때 이승훈 시장의 그 시청에서. 그러니까 오창 산단에서 예. 지금 그 사용을 했던 그 매립장, 그 ES 청원에서 사용을 했던 이제 그게 이제 끝나면은 절로 넘어간다. 후기리 쪽으로 새로 매립장 만들어서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뭐 그 청주시 의회에서도 그 미세먼지 특위에서 그 인허가 관련된 어떤 그동안의 청주에서 이루어진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한번 들춰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 청주시 의회도 뭐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을까요? 거기도 뭐 시의회. 그 업자랑 같이 뭐 골프도 갔다 오고. 아니 그 당시는 이승훈 시장 때는 새누리당이 다수당이었고 지금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하튼간에 안쪽 염치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그 염치도 없고 이 문제 발단은 예. 우리나라 그 지금 그 이제 제가 그거는 청주에 처음 왔을 때 거기가 국가 산단 오창 산단을 네네. 국가 산단으로 하냐 지방 산단으로 역사가 하다가 나온다. 이제 그 지방 산단으로 하면서 도가 개입을 하고 그 이제 그 저기 그 토지공사 그때는 토지공사였죠. 예. 토지공사에서 같이 이제 그 구획을 하면서 짜다 보니까는 그 안에 매립장이
그 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처음부터 단지 내 그림 그릴 때. 그렇죠. 단지 내 매립장하고 소각장은 있어야 되겠다 한 게 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이거의 시초는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여기서 자체 처리하는 걸로 하자 그랬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여기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갖고 온 게 더 많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기존에 쓰레기 매립장이 한 개에 봉착을 해서 옮기긴 옮겨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면은 이 단지 구역 이 주민들이 당시에 분양 받을 때부터 아니 여기는 왜 이 여기 새로 구획된 산업단지 안에 왜 뭐가 있지? 그 옆에 왜 무슨 뭐 주택단지 근처에 무슨 뭐 매립장이 들어오고 그러는 거 하고 의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한범덕 시장이나 청주시의회에서는 지금 이제 사후 약방문으로 지금은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데 사실상 시민들은 이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이에요. 그동안 진주산업 문제도 패소했잖아요. 그다음에 이번에 금강교육 환경청의 조건부 승인을 보는 것처럼 효율적으로 성공하는 사례가 전무했거든요. 결국 이것도 그럼 이 부분에 대한 흐지부지 되는 거 결과도 아니냐. 그렇죠. 변호사님 생각에도 그렇게 전망하세요? 일단은 그 언론에서도 그러잖아요. 전직 공무원들 9명 뭐 이렇게 증인이나 참고인 소환을 하기로 했는데 그 문제가 핵심이 되는 게 이승훈 전 시장이잖아요. 이승훈 전 시장이 과연 증인으로 출석하겠냐 시위에 안 하겠다는 게 대체 예상이잖아요. 안 할 거라는 게.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죠. 그것도 뭐 의무적 강제할 수도 없고. 아니 뭐 나만 잘못했냐 여기 잘못한 사람 한 번 불러봐라 여기 뭐 트럭으로 몇 차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러겠죠. 뭐 그러고 그 DS 컨설팅 북이면에 들어온 업체죠. 거기 또 원래는 불허했었어요. 건축 불허가 처분. 그런데 거기도 소송 졌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소각장과 관련해서는 소송을 행정기관에서 이기질 못해요. 건축이든 아니면 그 시작 단계 어떤 그 소각장 설치 승인 문제라든지 허가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기질 못해요 지금. 이제 그 특위의 행정사무감사 미세먼지 특위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승훈 전 시장이 출석할 거냐 말 거냐 하는데 옛날에 남상호 전 시장이 불출석한 사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강제 구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과태료 처분만 할 수 있는데 출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승훈 전 시장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시민의 대표 그것도 전 시장이잖아요. 시장으로서 책임감을 전혀 통감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자격이 없던 거죠. 남상우 전 시장 같은 경우도 과태료 처분도 없었다고. 그렇죠.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 지역의 소각장 문제는 어떤 행정기관이나 정치적으로 어떻게 강제하거나 좀 규정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법규 자체가 너무 업자들 위주로 편제돼 있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많지는 않지만 그나마 그래도 갖고 있는 재량권 뭐 아까 이제 건축 같은 거 인허가나 이런 데서 재량권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량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시의회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는 등 이게 특별한 조례 같은 거를 제정하는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한범덕 청주시장이 재량권을 행사해서라도 막겠다라는 부분, 청주시의회에서 지금 행정사무 특별감사를 하는 뭐 이런 부분들, 감사원 감사 이런 부분들은 좀 늦었지만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계속 부분이라고 지속을 평가는 해야죠. 그렇죠. 되겠네요. 해야죠. 그렇습니까? 일단 검찰에서 그 물론 뭐 이 불법 사실에 대해선 좀 철두철미하게 이번에 좀 확실히 좀 밝혀야 될 것 같아요. 검찰에서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 이거 뭐 행정기관 뭐 시군 자체감사에서 이런 걸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걸 좀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과연 이 민간업자들한테 언제까지 소각장 이 시설을 내줄 것인가? 그렇죠. 이 혐오 시설에 대해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돈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일단 신고한 거 이상으로 항상 과다소각하고 하는 문제가 그러니까는 이 부분을 우리 행정력으로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좀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저도 참 걱정입니다. 저 남의 일 같지 않고 분기면으로 들어가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시민을 대리하고 있는 정치인이나 그 공직자들이 자신들이 할 일을 제대로 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이러한 피해를 입지를 않겠죠. 당연하죠. 근데 오히려 자기들 이익 찾아서 쫓아가고 자기가 퇴직 후에 자기 자리 생각하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데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 업체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가연 봐라. 소각장 운영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 준 거 우리가 뭐가 있어? 그럼 결과치를 내놔봐. 그럼 저 측정치를 지금까지 했던 걸 과연 이게 오버된 적이 있냐? 초과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북이면에 그것 때문에 뭐 시에서 뒤늦게 뭐 허가 취소까지 했지만은 다이옥신 초과됐잖아요. 그리고 소각 처리 용량보다 초과해서 또 쓰레기 처리했고 모니터링이라는 거 과연 소각장을 운영함으로써 어떤 오염원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고
그 피해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인가 하는 데이터를 만들어야죠. 지금 소각장 설치한 지 몇십 년이 됐는데 예. 데이터 있는지나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그런 데이터가. 근본적으로 그 쓰레기 매립장이나 이 소각장 같은 거는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해야지 맞죠. 그래야지만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피해에 대해서 적절히 보상을 할 수 있고 이런 체계가 되기 때문에 예. 이걸 민간업체한테 맡긴다면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 얘기를 좀 오늘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북이면 주민들도 자꾸 생각이 들고 정치인들만 소신을 가져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공무원들 소신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이 부분을 보니까 얼마나 중요한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 그분들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감시의 눈초리도 느슨해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휴, 심각한 지역의 소각장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끝내기 한 판으로 오늘 시간 정리해 주십시오. 그 프랑스 총리로 1차 대전 프랑스 승리를 이끈 유명한 정치인이 이제 조르주 클레망소라는 정치인이 있어요. 예. 그분이 그 신문 기자가 물었죠. 그분한테 지금까지 만난 최악의 정치인이 누구냐 했더니 예. 아직 못 만나봤는데요.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와. 최악의 시장은 과연 누군가? 그 이승훈 전 시장이나 전임 청원군수들이 지금 소각장을 남발했기 때문에 현재의 예. 상태가 나타난 거잖아요. 특히 이승훈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사실상 중도낙마했어요. 네. 엄청난 청주 시민들 피해를 끼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을 하고 의회 조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출석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느끼고 당연하다. 그렇지 않으면 최악의 시장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고 지금 한범덕 시장님한테도 이 말씀을 똑같이 드리고 싶어요. 예. 본인이 뭐 통합 초대 청주시장은 아니지만 예. 5년 전쯤에 본인이 청주시장이었거든요. 당연, 예, 그러셨죠. 그다음에 예. 뭐 본인은 적극 대응하겠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잇따라 실패하고 있어요. 이승훈 시장을 제치고 지금 한범덕 시장님이 최악의 시장이 되질 않기를 예. 기원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책임의식 가지고 리더십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길 기원합니다. 청주 시장을 다 싸잡아가지고 하시는 말씀. 한범덕 예, 대표님. 시장에 대해서 모처럼 아주 호의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최변께서. 열심히 책임의식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해야죠 이제. 예. 네. 저는 뭐 이런 말로 좀 그 짐은 무겁고 갈 길은 굉장히 멀다. 아. 그렇지만 그 예. 무거운 짐을 버겁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우리들이 좀 하나하나씩 좀 덜어내는 예. 그런 그 자성에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예. 홍 대표님 부기면으로 들어가시는데 빨리 정리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 건강하게 사셔야지 거기서. 알겠습니다. 아니 많은 분들의 지혜와 또 힘이 필요할 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조금씩 나눠서 좀 지혜를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